2020년 2학기 콜라보 체험활동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다 날라갔어요. 음성이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지금 강의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저께 강의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 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하기 싫어 죽겠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냥 다시 찍으려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그 음성이 거기서 왜 날아갔는지 몰라. 이거 만약에 음성이 또 날아가면 그냥 올릴게요. 그냥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받다 칩시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참. 여러분 한 어떤 학교에서는 동영상 강의한다고 등록금 깎아달라고 하는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강의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시간을 안 받쳐주고 아주 미치겠어요. 나도. 아무튼 그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푸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저거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이제 23일이에요. 23일인데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시작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다음 주 수업 없고 10월 7일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얼굴을 안 보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월 7일 날에는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에는 대면 수업을 할 테니까 10월 7일에는 우리 강의실에서 전부 얼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추석 쉬고 그리고 어저께 동영상에서는 제가 과제도 하나 내고 그랬는데 과제 없이 그냥 갑시다. 과제 없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네. 과제 없이 그냥 갈 테니까 여러분 출석해서 영상 꼭 보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의실에 보도록 해요.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미래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는 방법인데 왜 시스템 미래 예측이냐? 생각을 좀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미래 예측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래 예측하는 게 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스템이라고 나오네요. 시스템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냥 국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분류,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뭘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무엇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방역. 자, 이 방역을 하는 것도 방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방역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도 어때요? 국가도 국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주변에 가까이 하는 물건 중에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도 시스템이죠? 스마트폰도 시스템. 자, 그러면 정보 체계도 정보통신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정보통신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 저것도 시스템. 그럼 시스템 아닌 게 뭐냐? 전부 다 시스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시스템이에요. 사람도 시스템이죠. 사람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스템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구성 요소들의 집합,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강아지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예. 생존이 목적입니다. 예. 생존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두뇌가 있고요. 예, 두뇌가 있고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예. 그리고 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은 눈꺼풀, 안구, 각막, 수정체, 망막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또 망막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망막은 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미노산은 뭘까요? 아미노산은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 이상 모르겠어요. 그 분자 구조는 원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계속 축소해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예, 원자 시스템까지 내려가요. 그럼 확대해서 가볼까요? 예, 사람은 어디 살아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 조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 공기, 뭐 그리고 먹을 거, 뭐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이래야겠죠. 그럼 의식주나 이런 먹을 거 그리고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 있어요? 예, 땅 위에 있죠. 땅은 어디에 있어요? 땅은 지구에 있는 거죠. 예,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지구는 태양계에 있죠. 태양계는 어디 있어요? 태양계는 우주에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어디에서 만나냐? 우주에서 만난다. 예, 그래서 확산해서 거시적으로 가보게 되면 우주에서 만나게 되고 미시적으로 가보면 원자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꼭지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꼭지점 그 꼭지점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어떠한 한 분야가 바뀌었을 때 그 시스템의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시스템이랑 약간 다른 말도 있습니다. 예. 시스템이랑 그 많이 헷갈리는 말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이 프로세스란 말이 있는가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고리즘.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은 순서와 절차죠. 순서와 절차. 순서와 절차가 프로세스예요. 근데 시스템은 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구성 요소들. 이런 순서와 절차를 갖춰준 구성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리즘은 결과 발생 구조예요. 결과 발생 구조.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저거죠. 그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 예.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절차가 있고 그리고 출력이 있습니다. 예. 동전을 넣으면 입력이죠. 동전이 들어가는 것을 감지를 해서 얼마인지 판단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동전이 들어간 금액에 맞는 메뉴를 제시하죠. 그리고 사람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절차와 요소들을 갖췄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값을 갖게 되는 결과 발생 구조,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좀 비슷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예, 프로세스는 그래서 알고리즘보다 좀 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은 좀 더 프로세스보다 좀 더 명확한 형태의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말하고 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 알아요? 프로토콜? 예,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은 잘 많이는 안 쓰는데 들어는 봤죠. 예, 프로토콜. 전형적인 프로토콜이 프로토콜은 다 누구나 써봤습니다. 전형적인 여러분들 학교 입학할 적에 그 입학원서 써봤죠. 입학원서 써봤습니다. 입학원서. 입학원서가 전형적인 프로토콜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학원서. 예,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전.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런 결과 발생 구조를 알고리즘을 구동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구동을 위한 정해진 형식 이렇게 보면 정해진 형식, 포메이션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입력과 출력의 절차가 있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알고리즘, B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이 구동되기 위한 어떠한 정해진 양식, 정해진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의전 중에 정해진 양식 중에 하나 여러분 사단장에 대하여 받들어 총 그러면 해요. 사단장에 받들어 총은 충성 그러면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죠. 빰빠라빠밤 빰빠밤 빰 빰빠람빠밤 빰빠밤 빰 빠라빠라밤 이렇게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사단장은 빰빠라 빰빠라 빰빠밤이 두 번 울려요. 두 번 울립니다. 왜 두 번 울릴까요? 예. 사단장이 빵빠레를 두 번 울리는 이유는 사단장이 별이 몇 개다? 별이 두 개라서 그래요. 그러면 준장, 여단장은 별이 두 개입니다. 여단장은 별이 한 개, 별이 두 개가 별이 한 개입니다. 별이 한 개면 빵빠레 몇 번? 빵빠레 한 번. 그러면 군단장은 별이 세 개죠? 예, 별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별이 세 개라서 빵빠라 빰빰빠라빰빰빰빰이 세 번. 예, 군사령관은 별이 4개죠. 4개입니다. 4개. 별이 4개라서 빵빠레가 4번 울립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 뭐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은 5번. 예. 그럼 대통령은 어떤 것 같아요? 대통령은 몇 번일까요? 6번? 대통령도 5번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군대에서는 빰빠라빠밤 빰빠밤 빰 한 다음에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빰빠밤 빰빠밤 빰빰 이렇게 가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빰빠라빠밤 빰빠밤 빰 그다음에 웅장하게 나와요. 빰빰빠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형태가 있는 의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에요. 컴퓨터도 시스템이고요, TV도 시스템이고요, 모바일도 시스템이고요, 책상도 시스템이고요, 집도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이 아닌 게 없습니다. 시스템 아닌 게 없어요. 시스템 아닌 게 없는데 그런 시스템들의 형태를 바라보면 그 시스템을 존재하게끔 하는 상위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하위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바로 시스템 미래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1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년 전의 사람들. 100년 전의 사람들 여기 이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알죠.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에 있는 전자회사죠. 에디슨이 세운 전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에디슨 연구소장이 바로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10년에 어떻게 이제 예상을 했냐면 100년이 지나게 되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 시대는 언제 완성이 됐어요? 전기로 난방을 하는 시대는 이미 언제 완성이 됐냐면 1990년대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됐어요. 20, 3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건 자동차가 하늘을 나른다기보다는 그 당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만큼 흔했을 거예요.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보는 정도의 빈도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정도 빈도에 아마 해당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기가 대중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형태,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하늘을 날진 않지만 비행기가 대중교통이 됐을 정도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휘트니가 생각했던 100년 후의 미래는 이미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메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미국에 이제 메이오 헬스케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뭐 삼성병원 뭐 그런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메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제일 가는 그런 이제 병원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은 10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100년이 지나게 되면 콜레라가 정복이 되고 평균 수명이 70살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콜레라 정복은 이미 뭐 이것도 한 30년 됐죠. 평균 수명 70세 된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정도 되면 평균 수명이 한 70세 정도 됐을 때가 그때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나라 평균 한 85세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 70세가 되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달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그본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50% 이상이 되고 아마 리모컨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생각했던 1910년에 100년 후의 미래는 이미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100년 후의 미래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던 미래일까요? 상상도 못하는 미래였을까요?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미래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 자, 비행기, 자동차도 흔하지 않은 때에 비행기가 대중교통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전기로 불 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전기로 난방을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기세가 엄청나게 날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는데 전부 다 실현이 가능했다. 최 100년이 되기도 전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100년 후의 미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상상,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100년 후의 미래에 상상이 됩니다. 불과 한 30년 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미드라고 하죠. 미드 중에 V라고 하는 미드가 있어요. 외계인이 그 지구를 침략하는 그런 미드였는데 그때 외계인들이 지구인들한테 어떤 거를 전수를 해주냐면 암 정복 기술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 전에는 암은 정복될 수 없는 병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암이 전복될 거라고 생각들을 다 하죠. 암은 전복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들을 다 합니다. 암이 왜 전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암은 곧 노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노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암은 전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이 충분히 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정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암이 정복되는 세상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콜레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건데 콜레라 정복을 넘어서 암 정복까지 되는 시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년 후의 미래, 불가능할 것 같은 것 중에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될까요? 불가능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순간이동 있잖아요. 순간이동. 타임오프. 순간이동. 이런 거. 그 타임머신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마 가능해질 거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아마 가능한 것들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람들이 꿈꿨던 1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150살까지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100년 후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보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나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아찔한 겁니다. 굉장히 아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짐 데이터라고 하는 미래학자예요. 짐 데이터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있고요. 예,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KBS에서 토마스 프레이의 강연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토마스 프레이나 짐 데이터 교수가 생각했던 미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 저기 뭐냐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그 짐 데이터 교수나 토마스 프레이의 교수의 강연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학부모들은 짐 데이터 교수나 토마스 프레이 강연을 가서 들으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강연을 들으러 갔을까요? 토마스 프레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030년이 되면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냐? 의사도 사라지고, 예, 뭐 변호사도 사라지고, 회계사도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토마스 프레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진짜 의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은 뭐 시키지? 그래서 아마 토마스 프레이가 찍어주는 미래에 뜨는 직업을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그 미래에 뜨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야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말짱 헛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마스 프레이가 예측했던 미래에 뜨는 직업들, 진짜 미래에 뜰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예,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의사, 변호사, 회계사, 예, 그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말 타고 다니는 직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직업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죠? 예, 기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말 타는 사람 있고 전문적으로 말 타거나 취미로 말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도 말 타는 기능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회계사는 저기 뭐냐 회계사를 대신하는 게 컴퓨터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냈어요. 그럼 무조건 믿을까요? 무조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컴퓨터가 내는 자료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결국에는 누가 검증을 해야 돼?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진짜 컴퓨터가 한 게 맞냐 틀리냐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냐?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기 뭐냐 회계사가 많은 노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노동을 컴퓨터가 대신을 해주고 그리고 그만큼 저기 뭐냐 회계사의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계사는 좀 더 흔해지겠죠. 흔해질 수가 있고 저 회계사 시험도 뭐 쉬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세무 카운셀링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얼마 전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는데 자 사실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보면 다음에 만약에 의사들이 또 파업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전문 의약품 같은 걸 풀어주는 거죠. 예. 지금은 감기약도 의사 진단을 받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풀어주는 거죠. 그래 슈퍼에서도 약을 팔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해주면 병원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줄어들걸요. 예. 자, 그리고 의사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의사들이 진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 진료 실수를 많이 하는 것만큼 사람이 쉽게 죽지를 않아요. 예. 사람이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과 의사들이 외과 의사보다 인기가 좋아요. 왜 내과 의사가 외과 의사보다 저기 뭐냐 그 인기가 좋으냐 하면 내과가 외과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내과 의사는. 왜 그러냐면 내과 의사들이 진료를 하잖아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가 아픈데 이게 뭐 위궤양이다 이렇게 진료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위궤양일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시경을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진짜 위궤양이냐
위궤양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위궤양으로 판단을 해서 약을 줬을 때 약이 잘 들으면 위궤양이 맞는 거고 약이 안 들으면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위궤양약 먹고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아도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질환이 있는가 보구나 우선 다른 질환 약을 또 주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내과 의사들이 그 저기 뭐냐 병원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과 의사들은 어때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위험성이 높은 거죠.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학 지식의 모든 게 다 풀리고 약을 자기들이 직접 사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사들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의사들 또 파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풀어버려야 돼요. 전부 다 풀어버리고 지난번에 의사들이 너무 싸가지 없게 그렇게 자기들한테 주어진 특권을 그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남용을 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로서 진료 과정 중에 의료 실수를 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뭐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의사들을 과감히 비판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싸가지 없는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의사 개혁돼야 돼요. 예, 지금 뭐 저기 뭐냐 정광훈 목사 같이 종교계의 뭐 목사나 불교계에도 뭐 저기 도박하는 승려들 많잖아요. 그런 나쁜 중들 비롯해가지고 종교계가 개혁이 되고 정치가가 개혁이 되고 검사가 개혁이 되는 것처럼 의사도 그동안 기득권으로서 누려와야 됐던 그런 기득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냐. 예,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빠졌죠? 예, 의사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빠졌습니다. 예. 자, 어쨌든 미래학자 직업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직업 얘기하다가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반드시 필요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학자들의 강의에 들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 찍어줄까 그걸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예. 생각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미래를 미래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가 예견했던 미래가 왜 이렇게 될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지금 우리는 그 타임오프가 뭐 저기 뭐죠? 저기 뭐냐?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할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 가능한 것에 대한 논리들은 잘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들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이 있게 되면 나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지식들을 충분히 어디서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이동이 가능한 이론적 그 체계 찾아보게 되면 그런 이론들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순간이동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